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할까 하는데요. 우선 루마니아에서 좀 이상한 소식이 나왔네요. LIG가 루마니아의 단거리 대공무기 도입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2차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LIG가 사업에서 탈락한 이유가 좀 황당합니다. 보증금 서류 실수 때문에 사업에서 탈락했다고 합니다. LIG는 사업 초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고 여기에는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보증금 납부 영수증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실수로 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에서 탈락을 했다고 합니다. 보증금은 사업비의 1% 정도 되는 금액이고 그래서 보증금 금액은 420만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61억쯤 하는 것이고 그럼 총 사업비는 6,100억쯤 한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결론은 과거에 LIG는 루마니아의 단거리 대공미사일인 신공을 긴급 공급한 적이 있고 이번 사업은 루마니아가 본격적으로 단거리 대공무기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증금 완납 영수증이 누구의 실수인지는 모르겠으나 빠져서 사업에 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LIG 측 주장에 따르면 입찰 과정 중에 루마니아로부터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유럽 기업인 엔비디에이나 독일의 DL 디펜스 같은 회사는 회의에 4명이 참가하고 이스라엘의 라파엘도 3명이 참가했는데 우리 측에게는 2명만 참가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LIG 측에서는 루마니아의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워낙 우리나라 무기 수출이 많아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느 나라의 어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루마니아의 방공 시스템 사업은 우리 천공을 수출하는 사업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단거리 대공무기 도입 사업도 있었다는 건 저는 처음 알았네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업에 참여하다 보니 이런 일도 발생하는 것 같고요. 결과는 기다려봐야 한다고 하니 기다릴 수밖에는 없겠죠. 신기한 게 그 구닥다리 신공도 팔릴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신공은 현대전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미사일입니다. 왜냐하면 신공으로는 무인기를 잡지 못합니다. 원래는 단거리 대공미사일은 무인기 요격에 상당히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실제로 폴란드의 단거리 맨패드 미사일도 우크라이나에서 무인기를 잡는데 아주 잘 사용되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추가 도입을 하기도 하는 등 맨패드 미사일은 무인기 요격에 상당히 좋은 무기입니다. 그러나 신공은 미사일이 무인기를 포착하기 위한 원적외선 시커가 없습니다. 신공에는 중적외선과 근적외선, 이대역 시커만 있고 원적외선 시커가 없기 때문에 무인기 요격용으로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 원적외선 시커가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적외선 미사일이 목표를 요격하는 데는 근적외선과 중적외선, 그리고 원적외선을 사용하는데요. 근적외선은 주로 제트 엔진에서 나오는 열에서 발생을 하고 중적외선은 비행기가 비행할 때 발생하는 마찰열에서 주로 많이 나오고 그래서 중적외선 시커가 단거리 미사일에 적용되면서 적 전투기의 전방에서도 공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무인기 같이 크기가 작고 속도도 느린 기체는 중적외선이나 근적외선 발생량이 작고 그래서 자연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고 인공물에서 주로 발생하는 원적외선 시커를 탑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인기가 아무리 고속으로 비행하지 않아서 중적외선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탐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원적외선을 탑재하기 시작한 이유는 서방 국가들이 중적외선 플레어를 많이 도입하자 러시아에서 자신들의 미사일이 플레어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맨패드 미사일인 미국의 스팅어 같은 경우를 보면 플레어도 플레어지만 헬기 같은 항공기에 탑재되어서 하방 공격을 하기 위해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DIRCM이 많이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DIRCM의 재밍에 당하지 않으려면 원적외선 시커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DIRCM은 중적외선을 교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적외선 시커가 적외선 미사일에 적용된 지도 상당히 오래되었고 솔직히 요즘은 맨패드 대공미사일에도 여론 센서가 아닌 연령상 시커를 탑재하는 나라들도 있을 정도이니 아무리 맨패드 대공미사일이라고 해도 원적외선 시커는 기본 중에 기본 기능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신공은 처음에 개발되고 한 번도 제대로 된 개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적외선 시커가 없고 그래서 우리 해병대에서 마리논 무장형에 공대공 미사일을 원했을 때도 신공을 탑재하지 못하고 프랑스의 미스트라를 탑재하기로 했죠. 그러니 이런 기본적인 능력도 없는 신공은 현대전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무기라 수출은 힘든 무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깨고 루마니아가 긴급 도입해 가더니 아예 루마니아의 본격적인 단거리 대공무기 사업에도 또 참여하고 있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판매하는 건 좋은데 다른 건 다 관두고 다른 나라들처럼 요즘은 거의 쓰지 않는 근적외선 시커는 빼버리고 원적외선 시커 좀 장착했으면 좋겠네요. 연령상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원적외선 시커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연령상까지 달자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최소한 원적외선 시커는 달아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구닥다리 무기를 판매하겠다는 LIG가 대단하다는 생각만 드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드디어 이라크와 수리온 수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리온이 첫 수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이루어지는 첫 수출이고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에 제가 잠깐 중동의 모 국가와 수리온을 수출하기로 했다고 이야기했고 아마 그게 이라크라는 건 대부분 다들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들 예상했던 대로 이라크와 수리온 수출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고요. 계약 금액은 1,358억이라고 하고요. 기간은 내년 3월 3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수리온의 수출량은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전에 소식을 전하기도 해서 알겠지만 우리 정부나 군대에 납품하는 수리온은 총 300여 대로 이미 전부 생산이 되어서 납품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수리온 생산 공장은 정지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솔직히 저는 카이의 헬기 생산 공장에서는 슬슬 LAH 헬기가 생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LAH도 원래 생산하기로 했던 200여 대에서 생산량이 170여 대로 줄어버렸고 그래서 카이의 헬기 공장은 여전히 일감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 이라크와의 계약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실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원래 이라크에는 대략 1조 원 정도의 수리온 판매 계약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라크는 러시아 헬기를 대체하기 위한 수요도 있지만 테러리스트 소탕을 위해서 대량의 헬기가 필요했고 그래서 최대 1조 원 어치의 대규모 계약이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계약 규모는 고작 1,300억 원 정도에 불과했고 UAE에도 대략 6천억 정도의 수주를 기대했었으나 여전히 UAE에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고요. 그래서 분명 우리의 수리온이 처음 수출된 건 기쁜 일이나 예상에 비해서 계약 규모가 너무 작아서 많이들 실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정부에서 총대를 맨다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전에 이야기해서 알겠지만 우리 FA-50도 한때 너무 안 팔려서 FA-50 생산 라인 유지를 위해서 굳이 필요 없는 TA-50 20대를 우리 군에서 추가 구매했었는데요. 물론 갑자기 폴란드에서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원래 우리 군용으로 생산하던 TA-50을 급하게 폴란드에게 판매하기도 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FA-50도 한때는 너무 안 팔려서 우리 군이 굳이 필요 없는 추가 도입을 추진했었는데요. 수리온에서도 지금 똑같은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카이에서 우리 정부에게 의무수송용 수리온의 추가 발주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도입한 의무수송용 수리온은 고작해야 8대뿐이고 그래서 당연히 저도 의무수송용 헬기의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카이의 수리온 생산 라인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추가 발주를 해야 하게 생긴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은 과거에도 흔했습니다. 로템도 한때 전차 생산 물량이 끊기자 원래는 군 조병창에서 했던 전차 창정비 일감을 로템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것 때문에 카이를 비판할 건 없지만요. 전에 제가 무기 생산 공장을 무조건 늘릴 수는 없다고 이야기한 게 이것 때문입니다. 결론은 무기 생산 공장이 있으면 그 공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일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기가 잘 팔릴 때는 상관없지만 안 팔리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억지로라도 국내 수요라도 만들어서 공장을 가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무기 공장은 문을 닫아야 하죠. 그럼 그 공장에서 생산하던 무기는 단종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조건 생산 공장을 늘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수리온이 첫 수출이 된 건 기쁜 일이지만 정말 예상도 못했을 정도로 수출 금액이 적어서 상당히 당혹스러운 게 사실이네요. 그리고 12월 24일에 풍산에서 방사청과 대구경 탄약을 공급한다고 공시가 올라왔는데 규모가 3,700억이나 하네요. 탄약을 공급받는데 3,700억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요. 대체 어떤 탄을 공급하기로 한 것일까요? 대구경 탄약이라고 하는 걸 보니 20mm 이상의 구경의 탄약일 것인데 무슨 탄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구한진중공업, 그러니까 현 HJ중공업이 검독수리급 고속정 4척을 추가 수주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우리의 검독수리 고속정은 한진중공업이 전부 건조할 모양이네요. 이미 한진중공업에서 검독수리 블록 1을 전부 건조했는데요. 블록 2도 1차 사업 8척을 한진이 수주했었는데 2차 4척도 또 한진이 수주하는 걸 보니 나머지도 한진이 건조하겠죠. 아무튼 이번 사업은 검독수리 블록 2 2차 사업 4척을 한진이 2,663억에 수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한진이 윤영하급 개량 사업도 수주했고 독도함 개량 사업도 수주했었죠. 그래서 한진도 나름 우리나라의 세 번째 군함 건조회사로서 꾸준히 수주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한진도 미국의 MRO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미국 MRO 사업에 대한 승인은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번에 미국 관계자가 하나오션과 현대를 방문하기 위해서 방한할 때 현 HJ중공업과 우리 충남급을 건조하고 있는 SK오션 플랜트도 방문했었는데요. 한진 쪽에서도 미국의 MRO 사업에 도전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한화의 현대, 거기에 한진까지 미국 MRO 사업에 참여할 거라고 하죠. 그리고 아마 아실 분들은 알겠지만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협동해서 새로운 선박법을 발의했다고 하죠. 이 법안은 현재 80척에 불과한 미국 전략선단을 250척으로 늘릴 거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 전략선단에 들어가려면 미국에서 함선을 건조해야 하는데요. 예외 조항을 두어서 우리나라에서 건조한 선박도 전략선단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고 하죠. 어차피 미국의 조선소 규모상 이 수량을 전부 미국에서 건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건조하지 못하는 나머지 선박은 우리나라에서 건조할 거라고들 해서 우리 조선주들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진도 참여하려 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한진도 요즘 생각 이상으로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한진조차도 전투함 건조는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작해야 상륙함이나 고속정, 그리고 해경 선박 등을 건조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진보다도 능력이 떨어지는 SK오션플랜트 같은 회사가 무슨 생각으로 충남급 같은 전투함을 건조하겠다고 나선 건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한진에서 검독수리급 고속정은 전부 건조할 것 같네요. 그리고 용산에 레이저 대공무기인 청광이 배치되었다는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청광은 시험용으로 쓰이던 모델이 이미 용산에 배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당연히 청광의 양산이 시작되고 첫 양산 모델이 용산에 배치되어야 하지만 이미 용산에는 시험용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냥 그 시험용 모델이 그대로 용산에 있을 줄 알았는데 양산형 모델과 시험용 모델은 그래도 다른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청광이 어느 정도 양산되자 용산에도 양산형 모델을 배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오늘은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봤는데요. LIG의 루마니아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수출 사업은 우리가 여러 나라의 무기 도입 사업에 도전하다 보니 정말 이상한 일도 겪게 되네요. 아무튼 솔직히 저는 LIG가 서류 문제가 아니었다고 해도 과연 루마니아가 신공 같은 구식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했겠느냐는 생각에서는 긴급용으로 소량 도입했지만 대량 도입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라크의 수리온 수출은 생각 이상으로 수주량이 적어서 수리온이 처음 수출된 건 기쁜 일이나 실망감도 크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